여기 지금 법정 의무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이신데 성함은 박영애 강사님이십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반갑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은 오늘 강의가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인이시니까 아마도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 점검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우리 원장님이 항상 우리 저한테 부탁하셨던 게 있습니다. 우리 요양수 선생님들이 대상자들에게 좀 뭔가 차별화된 조금 다른 센터와 다른 그런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짬이 나면 한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다른 선생님들하고 하는 그 어떤 지원 부분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원에서 좀 차별화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그런 것과 함께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이제 빔이 없기 때문에 강의 이렇게 돌려 보여드리기도 하고 노인 학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이 노인 학대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노인 학대인가? 이런 생각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 대한 인식만 하면 아마 서로 어떤 존중하는 사회가 문화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제 이름이 이렇게 제가 영애라고 하기도 하고 병애라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은 예,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무슨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부모 교육청에서도 교육도 하고 있고 시민대학, 대구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울산 교육청 관련되는 강의를 자주 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거 줌으로 수업하는 거 아시죠? 줌으로 제가 현장 집에서도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사람은 이렇게 작지만 매일 신문에도 대문짝 나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의 어떤 학생들에게 역사 체험을 역사 교육을 기류에서 잘 시키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문짝만하게 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익숙한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 맞추면 대단합니다. 관찰력, 집중력 대단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뭐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예, 선생님도 못 찾겠어요. 못 찾겠습니까? 저는 이 남자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고요. 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대구시장 김원국이 김원국 정답입니다. 저 선생님이 김홍국. 누구가 김원국이 호랑나 퀴즈에 김홍국. 예, 이렇게 퀴즈에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해요. 선물을 제가 갖고 왔어요. 뭐예요? 좋습니다. 와. 아니요, 풀지 마세요. 예, 에코백입니다. 우리 에코백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 김홍국 씨하고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면 제가 이런 일도 강의도 하지만 문화해설사 일도 합니다. 문화해설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해설사 일도 하거든요. 김홍국 씨가 왔어요. 근데 다 알다시피 김홍국 씨가 이제 옛날 연예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드럭 화를 내면서 연예인이 왔는데 사진 찍자 소리도 안 하고 사인 해달라 소리도 안 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연예인이 보면 예의적으로 아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는 게 그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구나. 예, 저는 연예인들, 방송인들을 많이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 계기로 삼아서 연예인들이 오면 제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물론 어디서 박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예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수락을 했는데 제가 대구 여성가족재단에 양성평등에 관련하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인 어떤 복지하고는 딱히 이제 연관성이 없는 전체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 강의 수락하고 난 이후에 저 몸무게 1.5kg 빠졌어요. 그리고 위장병도 생겼어요. 속이 갑자기 아프고 막 너무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강의는 제가 하는 방면에서는 한 10여 년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분야는 이제 생소한 분야고 이래서 제가 너무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잤고 위장병이 생기고 속이 막 따갑고 막 그래요. 속이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것만 좀 굉장히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라는 박수.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번 주 다가온 23일 대구 시장님 상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그래 봉사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는 우수 봉사자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23일 날 수상하러 갑니다. 예, 이제 가기로 이제 시간이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봉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높이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봉사를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 마음이 밑에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요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인 학대 신고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림책 읽기로 노인 정서 지원하는 부분 요렇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선생님들 시험 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뭔가를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앞서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시간도 길지 않으면서 이런 우리 선생님들한테 경력이 많으신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라는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점검 정도 하는 차원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강의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이렇게 긴장도 하시나 싶기도 하고 두뇌 체조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고 가서 너무 거창한 용어를 쓰죠. 근데 이런 것들 어르신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 만날 때 대상자를 만날 때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친근해지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저는 책과 관련한 일을 하는데 항상 책 지도할 때도 3단계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뜸 애들 보고 오늘 엄마가 책 읽어줄게 하고 책을 바로 읽으면 아이들이 책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책 읽기 전에 니는 오늘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니? 이렇게 하면서 마음 열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마음 열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의 본 텍스트, 책의 본 내용을 아이들에 전달해 주면은 아이들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실 때 다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만 하고 이렇게 바로 활동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마음 열기를 충분히 하시면 어떤 걸 해도 긍정적으로 들리고 어떤 걸 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은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지금 초면이니까 좀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또 지금 표정 머리가 다들 긴장해 계세요. 근데 긴장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 열기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자, 제가 시작 약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약.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손가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이것도 익숙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훈련됩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맞죠? 네. 세 다리 몇 개예요? 2개. 2개. 세 다리?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손가락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다리 2개. 2개. 다시 곰다리 곰다리 4개. 세 다리 2개. 그러면 이거 합치면 몇 개예요? 6개. 그죠? 합이 6개. 합이. 이게 잘 안 자, 움직이네. 다시 그러니까 합. 이, 여. 섯, 개. 개. 그리고
합이 3다리고 2개니까 2개 합치면 6개 아닙니까? 합이 6개. 6개. 합이 6개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은 곰다리 4개, 3다리 2개, 3다리 2개,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3다리 2개, 합이 6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걸 내가 익숙하게 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늘 손가락 운동 인데 인지적 정선 지원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런 것만 해도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해요. 곰다리 4개, 3다리 2개, 3다리 2개,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3다리 2개, 합이 6개. 오,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발걸음 원래는 이 템포를 해야 돼요. 곰다리 4개, 3다리 2개, 3다리 2개,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3다리 2개, 합이 6개. 이렇게 이제 빨리 할 필요는 없고 빨리 하면 할수록 손가락 이 운동과 신체와 이 인지가 서로 이렇게 잘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운동이고 이거 뭐 한 달 가량 하시든지 그래서 다 하시고 날 때는 어르신들께 성취감 해냈어요. 이거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성취감. 맞습니다. 성취감이에요. 내가 해냈던 이 성취감이 사람을 밥 먹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어르신 잘 안 되면 1년 연습하세요. 결국은 해내셨네요.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시면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성취감 때문이라도 굉장히 또 이렇게 의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손가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과 1은 지붕이 되고 2와 2는 꽃게가 되고 3과 3은 고양이 썸이 되고 4와 4는 뭐 할까요? 빨래가 되고 5와 5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갑니다. 이 어르신은 어깨에 딱 좀 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1과 5는 글씨를 쓰고 2와 5는 가위가 되고 3과 5는 뭐 할까요? 뭐 먹어요? 국수 먹어요. 어르신 좋아하는 거 짜장면을 먹고 4와 5는 화장하고 5와 5는 예쁜 두 손 잡고 어르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감하고 소통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지원해드리고 뭐 생활 지원해드리고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사실은 교감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열기를 이제 어르신들과 하고 저와 지금 함께 마음 열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아이고 안 돼. 이거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의지롭게 하는 걸 보면서 어르신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역할이 아마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인들 내지는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가 노인에 대한 생각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기존의 생각들, 기존에 탁습하셨던 것들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우리 생들은 당연히 베이스에 이미 봉사와 사랑의 마음이 깔렸으니까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일반 사회인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고 왔습니까? 그쵸 맞아요. 꼰대. 꼰대라고 하죠. 왜 꼰대라고 할까요? 그죠? 근데 꼰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생각 차이. 맞아요. 소통이 단절됩니다. 이 경계를 이렇게 사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꼰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또 따지고 보면 너무 판단 기준이 누구 중심이었냐면은 젊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빨리빨리 생각하고 빨리빨리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 어르신들이 꼰대가 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또 생각이 빨리빨리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조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상대 쪽에서 바라볼 때는 꼰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이 이미지를 우리가 쇄신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노인과 어떤 젊은 사람과의 이 간격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사회가 하고 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 베이스에서는 그 베이스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스님들이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서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뭐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 삶의 지혜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선생님 어르신은 참 이런 분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변에 알리는 어떤 이런 것들 세상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젖어서 나중에 뭔가 확 바뀌지. 우리가 젖어서 변하지 않고 갑자기 제도 하나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걸 문제를 탁 해결한다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딱 해결했지만 다른 데서 풍선 효과로 또 큰 문제가 불거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에 사회 여러 사람들이 젖어들 수 있도록 뭔가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 저변 확대하는 거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내가 아닌 다른 노인에 대해서 케어를 하지만 그거 결국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죠? 이런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어떤 이 사회의 부정적인 그 틀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저도 노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 노인을 그 정하는 법적 그 기준이 각양각색에 있더라고요. 이 그 55세가 노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노동 고용법 기준을 할 때는 55세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언제쯤을 할까요? 65세. 정답입니다. 역시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건데요, 이거. 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65세가 기준이라는 거를. 65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된 이유가 뭘까요?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정답! 이거 우리 쌤도 쌤좀 바꿔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를 기점을 64세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책정을 하고요. 65세 이후를 생산 가능 인구에서 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5세. 근데 65세 기준인데 아마 요양보호 대상 기준도 65세부터죠.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네? 요양보호 대상 기준이 선생님 몇 살? 65세. 그죠? 네네. 네. 65세부터 이게 요양보호 대상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65세가 물론 신체적으로 어떤 뭐 불편하고 이래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건강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세상이 바뀌면 노인 판단 기준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당연하지. 바뀔 것 응. 같아. 그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 노인을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65세 기준은 케어받을 대상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65세를 70세를 바꾸면 우리 선생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곤란한데 이거. 그죠? 한 70세부터 요양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한 5년가량 인구가 노인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참 곤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노인 기준이 70세로 좀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나? 당연히 그 노인 기준이 달라지니까 선생님 더 네, 나는 그러면 돈 벌일 기회는 더 많네요. 그렇죠. 연장적으로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도 있긴 하던데.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글을 우리 선생님 여기다가 말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자,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 여기다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노인은 모두 자, 노인은 모두 뭐뭐하다? 글씨 보여요. 모두 뭐 하다. 노인은 모두 뭐 하다. 모두 뭐뭐하다.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 무효하다. 선생님, 그렇지만 두 분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정답. 네, 맞아요, 선생님. 오! 무능력하다 이거 같은 말이죠. 지금 100점 맞으셨대, 시험 칠 때. 자, 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조금 이따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선생님, 왜 무능력하다고 노인을 왜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왜 무능력하다고 생각할까요? 일자리가 부족하나? 그렇죠. 그런 거 맞죠. 어떤 건망증, 또 기억력이 없고 또는 일처리가 또 더디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가 지금 이거는 문제죠.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찾는 가운데 대부분 전문직을 찾게 되던가요? 아니죠. 고용 불안과 또는 어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과 또는 어떤 젊은이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능력 없어서 그런 일 한다. 또는 저도 많이 슬펐는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또 젊은이들 뭐하고 나이 들어서 저런 일까지 하노?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제가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뭘 기준으로 합니까? 물질. 돈 뭐 재력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부자예요. 왜 상당히 부자냐면은 저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 남편과 아들이 있어요. 부자. 아.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생각보다가 제가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보석 같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보석 같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고 그분들을 저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하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적 능력 나이가 든다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어령 교수님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이죠. 지성과 영성을 다 겸비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암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연세대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셨는데 지속적으로 책을 쓰시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얼마 전에 들으면서 좀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의 마지막 스승입니다. 정말로 자기 죽을 때까지도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햇볕이 들어오면 고통 좀 덜 느끼신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어떤 뭔가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억지로 고통 가운데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스님이 가시기 전에 스님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나는 정말 더 배우고 싶다. 이래서 그 스님 집에 가가지고 계속 그 스님이 이렇게 직접 쓰기가 힘든 것을 본인이 써주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이 시대의 마지막 스승입니다. 스승. 그래서 90이 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알고 저는 책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92에 책을 출판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92에 동아지.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 나이가 들었다고 무능력한 거 아니고 자기 의지 있고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누리거나 이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결단코 지적으로 뭐 어떻게 떨어진다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이제 대상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들어서 월등한 거 있어요. 뭘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월등한 게 있어요. 지혜. 맞습니다. 지금 자꾸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지혜죠. 그죠? 사고력이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단코 해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혜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인정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제가 요즘 이런 일이 겪었는데 사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하시면 좋아요. 제가 요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요 근래에 혹시 노인 주변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인 혐오 발언 혹시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요즘 공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혐오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혹시 그 할매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할매미.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할매미라는 말이 있겠는지. 아니. 손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네, 할매미 우리 한번 유추해 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선생님. 할매미라 그러면 네. 이 매미가 나무 같은 데 딱 붙어 있잖아요. 네네. 자식들인데 붙어 있다는 네네네. 뜻인가? 그런 뜻이다. 그럴 수도 그것도 좋은 선생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막 어디에나 막 시끄럽게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시끄럽게. 그래서 할머니하고 매미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굉장히 막 요란하게 시끄럽다 하잖아요. 한여름에. 그래서 이 말들이 어디서 나냐면은 지하철. 이제 어르신들이 귀가 난청이고 소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까 시끄럽다. 저 할매미들 또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이거 혐오 발언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의식을 하고 혹시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할머니한테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야 돼요. 이거 혐오 발언이고 노인 학대 발언이에요. 이게 결국 사회적 의식이 되면은 사회가 이런 저런 대상이 저런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인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만만하게 대하니까 결국은 폭행이 되고 노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연금충 이거는 대단하실 것 같아요. 연금충. 연금만 총내는 사람. 연금만 축내는 사람. 그러니까 연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벌레처럼 축낸다.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연금충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죠? 지네들은 안 늙나 보죠. 그 다음에 또 노슬아치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슬아치냐면 뭐냐면 노인들이 늙었는 거를 벼슬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노슬아치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건 혐오 발언이고 이런 혐오 발언들이 차별이고 혐오이고 오해이고 그죠? 편견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가 일상화되고 의식화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이것이 결국은 언어폭력이 되고 언어폭력이 더 가면 어떻게 되게요? 물리적인 폭력을 하게 될 수도 있겠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학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인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노인 인권 침해다. 어떤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지금 몇 프로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회죠? 노령 인구가 7%가 되면은 어떤 사회? 시험에 나왔지 싶은데요. 이 노령 우리 인구의 예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7%가 넘으면 고령화래요. 그다음에 14%가 넘으면 아니고 고령화 사회랍니다. 아까는 고령하고 14%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고요. 20%가 넘으면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어디 있게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곧 초고령화 사회에 임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곧 거기에 이제 입문할 테고 그죠? 거기 이제 그 레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사회가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비하하고 또는 혐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떤 인권 침해로 가게 되는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노인 학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 학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인 학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학대를 한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것만이 노인 학대라고 하지만 제가 어번에 공부해 보니까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위해 노인이 그것이 나 불편하다 나한테 왜 이래 하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학대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대를 인식해야지 이것이 또 사회의 어떤 제도 기관이나 또는 어떤 학대를 신고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유 이거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남의 일이 자꾸 기가 되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더더 커지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그 숫자적으로 나오는 노인 학대 비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대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게 되겠지만 노인 학대의 대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내만 참으면 되지. 내가 얘기해갖고 집안 망신시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억눌러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학대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더더 커지게 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가까이서 케어를 하시니까 그런 걸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관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학대는 너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그죠? 또 가혹행위, 유기, 방임 이런 게 다 노인 학대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대체로 폭력이라 학대는 이 한 가지만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정서적 폭력, 그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찾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징후가 있고 어떤 개념이 있고 예시가 있고 징후가 있더라고요. 징후.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신체적 폭력이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이렇게 기다가 있거든요. 듣고 한번 스쳐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신체적 학대는요. 개념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의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체 구타, 억압, 강제로 가두거나 통제 이런 경우는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가둔다거나 이런 거 그죠? 가두거나 통제,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거나 기본적인 걸 제공하지 않고 그냥 최소적인 것만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학대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약물 등을 단절하는 것.
이분이 예를 들어 고혈압인데 약물을 공급 안 해줘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약물 및 주사를 강제 또 일부러 막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에게 극히 도움이 안 되는 약인데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를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거라든가 강제 투입한다거나 또 강제 노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신체적인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어르신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 등이 몸에 보인다 그래요. 관심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흔적들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이 출혈이나 신체가 묶인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위축감이나 두려움, 심한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학대가 있는가 하면 정서적 학대는 아까 신체적 학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발견하기가 좋은데 이 정서적 학대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 비난, 모욕, 위협, 협박 그죠? 이런 언어적인 또 언어 내지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이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노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노인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겪었는데요. 버스를 타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민첩하지 못하니까 차가 왔는데도 줄은 한 줄은 섰는데 이분이 빨리 못 가니까 뒤에 분이 빨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묻는 거예요. 할머니 버스 타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집에 있지 왜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보니까 한 30대 중반을 좀 넘어서는 남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래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제가 할머니를 살짝 끼어가지고 제가 같이 버스 올라탔거든요. 이제 굳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걸 또 사투리라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막 쓰지만 칼맛이 이런 거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걸 좀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서적 학대를 받는 어르신의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대요. 이렇게 말해도 대답이 안 하고 저렇게 말해도 표정이 감각이 없고요. 표정한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또는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주저하고요. 막 무슨 얘기만 관련한 얘기만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또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증상이 보이면 좀 질문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 한 가지 예만 할게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오픈된 곳에서 이렇게 하반신을 노출한 채로 기저귀를 갈아드렸다고 해요. 80세 아무리 이렇게 지체가 힘들지만 그거는 무슨 학대에 들어갈까요? 무슨 학대에 들어갈까요? 성적 수치심 줬잖아요. 성적인 수치심을 줬잖아요.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비록 몸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죠 뭐 이렇지만 이 의식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반신을 노출시킨 채 기저귀를 갈아가는 이거 법적으로 합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성적 학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이거는 그죠 참 요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는 참 뭐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방임입니다. 방임도 학대인데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고, 노인의 일상생활 이런 보호도 중단하고, 의료적인 처치도 중단하는 이런 것들을 방임에 이르는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기 학대, 유기. 이거 완전 핸드폰 거래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시켜놓고 보호자 연락처를 두절시킨다거나, 그지? 아니면 낯선 장소에 데려다 놓고 그냥 돌아와 버린다거나, 이런 형태를 유기 학대라고 합니다. 유기 방임 학대. 그래서 이런 것도 주변에 있으니까 좀 관찰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찰했어요. 관찰했는데, 아유 이거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죠? 또 그리고 이거 남의 일을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방관하고 좀 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해도 그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뭐 또 누가 그 대상자의 가족이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 일에 관여하냐고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고자를 신상을 노출한다거나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합니다. 벌금까지도 책정하게 돼 있다 그래요. 신고 받은 사람은 신고자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던 신상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는 역할을 하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젖어들게 해서 변하게 하는 게 먼저고, 사회 제도가 먼저 되면은 그 어떤 베이스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풍선처럼 여기도 볼록 올라오고 여기서 볼록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생기니까 우리가 저변에서 뭔가를 바꾸는 역할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 퀴즈, 선생님들 마지막 퀴즈. 자, 무슨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노인 학대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전화번호 몇 번일까요? 1339 1339 1577에 1389.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이거는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1577에 1389. 정답입니다. 1577에 1389. 예,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빨리 기억을 못하고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를 먼저 보호하는 거, 보호해서 빨리 신고하는 거, 이게 이렇게 순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직업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노인 학대를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쌤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뭔가 사회를 빨리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알려내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막 이렇게 그 어떤 엄밀한 곳에서 또는 편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건 결국은 문화가 되고 사회의 어떤 인식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지금 어떤 대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지금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고, 또 나중에 미래에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조금 어떤 그런 큰 가치를 가지고 하시면 정말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쌤들이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제가 이런 노인 학대에 대한 것은 이만큼만 하고요. 우리 쌤들이 다른 요양사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양사분들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생활 지원이라든가 신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족들이 요양사 선생님들이 오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 지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러면은 대상자들의 가족은 이 요양사 선생님들이 논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해소도 좀 시키기도 하고, 또는 또 어떤 더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나 먼저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정해왔는 거 한번 보세요. 노인은 자부심. 예, 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노인은 어떤 지식 어떤 우리가 흙도 자꾸 다져져야 흙이 견고하잖아요. 그죠? 이 노인 한자도 따져보면요. 흙토자 밑에 이렇게 의자처럼 앉아 있잖아요. 이 땅을 바치고 있어요. 노인은 삶의 경험으로 이 땅을 바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노인은 이렇게 노인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 나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노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시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그게 뭔데? 나한테도 한번 설명해봐라. 참 좋은 거네. 내가 배워도 좋겠네. 그래, 요즘 젊은 사람 생각 참 아이디어 좋네.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요런 몇 가지 어떤 의식만 가지고, 어떤 철학만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대한다면 어르신들도 변하고 선생님들도 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노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나는 노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시지 말고 새로움에 대한 것에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그죠?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가장 이제 키워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러셨구나,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는 인정입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요. 그 일 겪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젊은 분이 이렇게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많이 속상하셨죠? 공감이에요, 공감.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결국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고 있구나, 이 자체가 이미 어르신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우리 요양수 선생님 오셨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만 해드리는 게 진정한 어떤 요양사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인 일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로운 일들을 함께 교감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또 사회도 변하게 하고 어르신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게 해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그 보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책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대상자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제가 이거 하는 동안. 너무 지루하죠? 재밌습니까? 예. 절대 재미없다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지금 면전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쌤들 혹시 제가 이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그림책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우리가 누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이. 그러죠.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왜냐하면 그림책은 독자가 0세부터 100세까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을 뭔가를 지식을 전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책은 지식을 전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통의 매개체 기능이 있어요. 또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인 기능. 우리가 갤러리 가서